어, 오늘은 음간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명리 이론 중에 뭐 12운성이라든지 뭐 음생양사, 양생음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이제 보면 음에 대해서, 음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12운성도 전부 다 헛겁니다. 그래서 음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양을 알아야지, 양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제 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해해야 될 게, 그 지장간은, 보통 보면 지장간은 이제 이렇게 평면도로 펼쳐져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동그라미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요걸 밑에 걸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딱딱딱 끊어졌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하는데, 지장간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존처럼 지장간이 뭐 딱 끊어져서 뭐 이제 월지에서 이제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투간을 해가지고 뭐 정관격이니 뭐 편관격이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장간에 대해서 이제 100%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해가 간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죠. 요것도 뱀이 이제 꼬리를 물고 있죠. 요것도 영원한 순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 다음에 이 십천간은 우리가 이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진유술에, 실제로 글자는 22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무수한 명리 이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십천간은 각 지지에 대해서 12공간에 대해서 각각의 에너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강도의 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삼합이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혹시 12신사라고 12운성 삼합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12신사라고 12운성, 그 다음에 삼합을 이 구분 없이 막 짬뽕으로 쓰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간의 10글자, 천간의 10글자가 에너지입니다. 천간의 10글자 에너지가 지지 공간에 대해서, 12공간에 대해서 에너지의 강약의 세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간목이 자에 이제 있으면 또 어떤 기운이다. 그 다음에 뭐 사에서는 어떤 기운이다. 뭐 병화가 이 노래는 장생한다. 그 다음에 병화가 이제 5월에는 제왕한다. 그래서 에너지의 강도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2운성은. 그럼 12운성은 기준이 천간에 있고 12신살은 기준이 지지에 있어요. 그래서 천간의 에너지가 삼합운동을 하면서 지지에서 물형을 만들어냅니다. 지지에서 물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삼합운동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에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열리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삼합운동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2신살은 각각의 삼합운동에 의해서 각각의 월에, 각각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각각의 기준이 지지에 있는 거죠. 12신살은 지지에. 그래서 에너지의 강도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12운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신살은 기준이 지지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천간의 10글자를 보면 이제 병화를 기준으로 보면 천간의 모든 글자는 이 지지에 대해서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술의 이 지지에 대해서 에너지의 강도의 세기가 있습니다. 자, 병화를 예로 들면 이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해요. 인오술 운동. 그래서 병화는 인오술 화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화운동이 병환지, 정환지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해묘미는 목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목운동은 갑이냐 을이냐, 그 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동하고 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동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구분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무슨 신자지는 수운동이다, 무슨 수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도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는데 이제 뭐냐는 거죠. 그래서
병화를 예로 들면 이 병화는 인월의 장생에 인월이 생겨나가지고 인월이 생겨나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5월에 힘이 가장 세죠. 그래서 5월에 여기에서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5월에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에 5월이 지나서 미월부터는 이렇게 하락하죠. 그래서 인호술 이것을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한다 그래요. 인호술 운동. 그러면 인에서 장생에서 오에서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술토에서 이제 묘지의 에너지가 묘지에 들어가요. 그 기운을 잃고 기운의 쓰임을 잃고 묘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절지, 태지, 양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월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호술로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병화를 기준으로 한 거고 또 만약에 간목을 기준으로 하면 간목의 기준은 여기에서 장생이 해가 되겠죠. 그래서 해, 묘, 미 그래서 해에 갑이 생겨나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이제 해, 묘월에 간목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월에 해묘미니까 그 간목이 해묘미 운동이니까 해묘미 미월에 에너지의 쓰임을 잃고 묘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절지, 태지, 양지 그 다음 다시 해수로 돌아와서 간목이 여기에 장생하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뭐 임수를 또 기준으로 보면 임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임수가 신자진 운동을 하면 임수는 신월에 여기 장생을 하죠. 신월에 장생해서 자월에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진토에 이제 묘지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삼합 운동이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사계절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뭐 이제 4가지 삼합 운동에서 해묘미, 목 운동, 발산 운동, 그 다음에 인호술, 화 운동, 사유축, 금 운동, 그 다음에 신자진, 수 운동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천간은 각 지지에 대해서 에너지의 강도의 세기가 있습니다. 십천간은 이것을 12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천간의 각 그 에너지가 삼합 운동을 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합 운동의 순환 원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신자진 이 반대로는 안 돼요. 신자진 응축에서 그 다음에 해묘미로 가고 해묘미에서 인호술로 가고 인호술에서 사유축 또 사유축에서 신자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의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목이 금으로 가고 또 금이 또 목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수화의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목은 바로 금으로 갈 수 없고 또 금도 바로 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금으로 가려고 그러면 화에 의해서 금으로 갈 수 있고 또 금이 목으로 가려고 하면 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합은 4개의 그래서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계절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죠. 사계절이 지나면서. 그래서 요걸 표현한 게 요 그림입니다. 자월에, 축월에, 인월에, 묘월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에너지를 생각하면 되고 지지는 공간이죠.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간은 지구라는 공간은 똑같이 있는데 시간이 와서 이 공간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삼합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삼합에 의해서. 그럼 오늘 음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이 음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음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음간이 어떻게 생겨서 이제 천간의 음간이라 그러면 갑병무 경임은 양간이고 을정기신계는 음간이죠. 그래서 양간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음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음간에 대해서. 그래서 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고 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묘지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의 쓰임을 다하고 요걸 알면 뭐 이제 음생양산이 양생음산이 이제 그렇게 잘못된 이론에 그렇게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이 생겨나는 원리, 음간의 생성 원리와 인사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은 뭐냐면 양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월에 보세요. 인월에
자, 을목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을목은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생겨나요. 자, 그러면 간목은 어디에서 생겨났다 그랬죠? 간목은 어디에서 장생해요? 예, 해수 여기서 장생하죠. 해수에서 장생하죠. 간목은.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해서 해묘미 삼합 운동을 하죠. 해묘미 삼합 운동을. 그래서 해묘 미까지는 9개월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 나머지 3개월. 그래서 12달을 모든 삼합 운동은 12달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해묘미. 자, 여기서 해수에서 간목이 장생해서 그 다음에 자월에 가면 추월, 인월 이렇게 가면 생겨나서 개월 수가 이렇게 이제 자월, 추월, 인월까지 가면서 간목이 계속 강해져요. 그래서 강해지는 것을 여기 이제 해월의 간목을 장생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장생, 그 다음에 목욕, 관대, 걸록. 그래서 인월에서 간목이 걸록입니다. 인월에서 간목이 걸록. 그러면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양이 가장 강할 때,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자,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을목이 여기에서 생겨나죠. 을목은 인월에서 생겨나요. 왜?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병화는 그러면 병화는 어디에서 장생합니까? 병화는 어디서 장생해요? 병화는 인월에 장생하죠. 자, 인사신에는 생지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기가 자, 이렇게 해월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월의 간목, 그 다음에 인월의 병화, 그 다음에 4월의 경금, 신월의 임수. 요거 다 양간은 인사신에서 이렇게 장생을 합니다. 그러면 간목이 해월에 생겨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인월에 을목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병화는 또 인월에 장생을 하죠. 병화는 인월에 장생을 하죠. 그럼 병화는 인월에 장생해가지고 인월에 생겨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4월에 병화가 걸록으로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이 4월에 화의 그러니까 병화의 이 정화가 4월에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4월에 보니까 정화가 장생하는데 여기 또 경금이 장생하는 것이죠. 경금이 여기에서 생겨나서 4월에 경금이 생겨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신월에 경금이 가장 강하죠. 걸록으로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신월에 경금이 가장 강할 때 신금이 생겨납니다. 음이. 이렇게. 근데 또 보니까 신월에 신금이 장생했지만 또 보니까 임수가 여기에서 신월에 임수가 또 장생을 해요. 임수가 신월에 장생해서 신자진 운동을 하죠. 여기 보니까 경금은 4월에 장생해서 사유축 운동을 하고 병화는 인월에 장생해서 인호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또 신월에 임수가 장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에너지가 점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해월에 임수가 걸록으로 가장 강하죠. 이때 해월에 임수가 가장 강해지는 이 해월에 개수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음은 뭐냐면 음은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요.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가 음생양사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음생 그 주장은 실제로 틀린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왜 틀린지 이야기 드릴 텐데. 그러면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음이 생겨난다. 어디에서? 양이 가장 강할 때. 그래서 음생양사가 아니고 음생양강이죠.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뭐냐면 강할 때 양이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죽는 곳에서 생겨난다 그러죠.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생겨나고 음이 죽는 곳에서 양이 생겨난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 논리가 맞느냐 아니면 양이 강할 때 음이 생겨나냐 음이 강할 때 양이 생겨나냐 강할 때 뭔가가 생겨나겠죠. 뭔가가 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위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 어떻게 돼요? 물이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 운동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어떤 에너지가 양의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면 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가장 강한 인월에 근록인 인월에 을목이 생겨나고 병화가 근록으로 가장 강한 사월에 정화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경금이 가장 강한 신월 근록일 때 경금이 4월에 장생해서 신월의 근록으로 강하게 드러나죠. 이때 신금이 드러나고 생겨나고 그다음에 임수가 가장 강한 해월에 개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은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 자 병화가 인호수 운동을 한다 그랬죠. 병화가 인호수 운동을 하면 병화가 인월에 장생했죠. 그러면 병화가 인호수를 한다 그러면 을목도 인월에 장생했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인호수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을목도 당연히 인호수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병화하고 을목하고 똑같이 인호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에 경금이 장생했죠. 근데 이 4월에는 병화가 근록으로 가장 강한 때죠. 그러면 정화도 경금하고 같이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요 헷갈리면 이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신월에 장생했죠. 근데 신월은 보니까 경금이 장생 목이 간데 근록으로 경금이 가장 강하죠. 경금이 가장 강한 신월에 천간에 신금이 장생하죠. 그러니까 임수가 신월에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천간의 신금도 똑같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양간은 이렇게 보여요. 양간은. 근데 음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신월에 임수가 장생에서 장생 목욕 관대 근록으로 해월에 임수가 가장 강할 때 개수가 생겨나죠. 근데 해월에는 보니까 간목이 장생해서 해매미 운동을 해요. 근데 간목이 해월에 장생했고 또 개수도 해월에 장생했죠. 그 간목이 해매미 운동하려면 당연히 개수도 해매미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을목과 병화는 인호수 운동을 하고 경금과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고 신금과 임수는 신자지 운동을 하고 간목과 개수는 해매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러면 양과 음은 3개월 차이가 나요. 항상 3개월 뒤죠. 자, 간목이 해월이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3개월 뒤에 을목이 생겨나죠. 그다음에 또 병화에 또 3개월 뒤에 또 정화가 생겨나죠. 또 경금에 3개월 뒤에 신금이 생겨나죠. 임수에 3개월 뒤에 개수가 생겨나죠. 그래서 음은 항상 3개월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간목과 어떤 파에서 그 간목과 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묘미 그러면 해월에 해묘미해가 간목과 을목이 똑같이 해묘미 운동을 하면 신유술은 목기가 끊어져 버리죠. 근데 이 신유술은 뭐가 담당해요?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고 을목은 3개월 뒤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을목이 여기서 묘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유술은 을목이 담당하는 거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자, 임수하고 개수가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수하고 신금이 임수하고 개수가 만약에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신월에 임수하고 개수가 만약에 장생했다 그러면 장생해서 신자진 진월에 묘지에 들어가면 사오미는 수기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오미는 뭐가 담당하냐 이거죠. 임수는 신자진으로 진월까지 임수는 신자진을 담당하고 나머지 사오미는 개수는 해월부터 3개월 뒤에 출발하니까 사오미 나머지는 개수가 담당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간은 항상 양간을 따라서 3개월 뒤에 돈다 이렇게. 그럼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음이 양과 이렇게 개수와 간목이 왜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임수와 신금이 왜 신자진 운동을 하고 경금과 정화가 왜 사유축 운동을 하고 병화가 을목이 왜 인호술 운동을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음이 을은 병하고 정은 경하고 신은 임수하고 개수는 간목하고 왜 해묘미 운동을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 양간까지 다 알아보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음간의 생성 원리는 이렇고 이제 우리가 음생양사 그러죠.
음생양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음생양사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음생양사가. 음생양사, 무슨 말이냐면, 자, 음생양사. 자,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인호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인호수를. 자, 병화가 인월에 장생했죠. 자, 양이 죽는 곳이 음생양사, 양이 죽는 곳이 자, 어디냐 보면 12운성으로 자, 장생, 인월에 장생, 병화가 인월에 장생했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맞아요.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맞죠? 병화가 6월에 사지에 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화가 6월에 사지에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난다 그래요? 정화가 생겨난다 그러죠. 여기에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생겨난다 그래요. 음이 생겨난다. 음생, 양사.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생겨난다 그러죠. 그러면 음이 생겨나서 어떻게 하냐면 순행하는 게 또 역행한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정화가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거꾸로 가면 이론으로 안 맞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을목이 오화에서 장생해서 역행한다면, 자, 을목이 요거는 이제 해묘미 기준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목을 예를 들면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죠. 자, 간목이 해묘미, 자, 해묘미 운동하면 간목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그러면 간목이 오화에서 사지에 들죠. 그럼 오화에서 사지에 드는 이곳에서 을목이 생겨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을목이 오화에서 장생해서 역행한다 그러면 순행하는 게 역행한다 그래요. 역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인술이 돼버려요. 여기가 장생이 돼버리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인월이 어떻게 보면 인월이 제왕이 돼버리죠. 묘지는 그의 생각 묘지는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묘. 인호술인데 오인술 하니까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자, 시간이 역행하면서 을목의 활동력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는 거죠. 시간이 5월에서 이렇게 이제 5월에 을목이 생겨나서 이 거꾸로 간다 그러면 을목이 어떻게 강해지냐는 거죠. 겨울로 가면 을목이 쪼그라드는데 그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어디에서 장생하냐면 인월에 장생해서 이렇게 순행으로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을목이 5월에 장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인월은 겨울 땅속인데 어떻게 을목의 활동이 가장 강할 수 있냐. 만약에 음생양사로 보면 을목이 5월에 생겨나서 인월에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인월에 가장 강하다 그러죠. 근데 인월에는 아직 땅속입니다. 인월은 아직 땅속이에요. 인월이 왜 땅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합하고 계절하고 틀립니다. 자축이는 겨울입니다. 만약에 해자축이 겨울이라면 해자축부터 시작했겠죠. 우리가 자축인묘 진섭 이렇게 나가잖아요. 해자축이 이렇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축이는 겨울이고 묘진사가 봄이죠. 그래서 인묘진이 방합이다. 이거는 사오미 방합은 틀린 겁니다. 방합이 틀린 게죠. 우리가 춘삼을 그러잖아요. 그럼 3월달이 뭐가 돼야 돼요? 3월달 봄인데 2월 4일에 입춘이 된다고 이때를 봄으로 잡죠.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에너지의 작용력은 그러니까 묘월부터 3월부터 계절로 실제로는 봄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9월달이잖아요. 임수가 어디서 장생합니까? 신월에 8월에. 근데 8월까지도 실제로는 오미신이 여름이에요. 지난달까지도 더웠잖아요. 근데 임수가 실제로는 신월에 생겨났지만 작용은 어디서 만나는지 6월부터 하죠. 그 장생은 에너지의 작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장생은.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월은 겨울 땅속인데 어떻게 을목의 활동력이 가장 강할 수 있는가? 음간이 5월에 장생해서 오인술로 돌아가면 인월에 을목이 가장 강하다 그러는데 인월은 겨울이라서 을목이 가장 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생양사는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간목만 기준으로 들어요. 나머지를 똑같이 돌려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수는 또 해묘미가 되는데 묘미에 원래는 어떻게 돼요? 개수가 어디에 장생해요? 개수는 원래 양이 가장 음에서 장생하는데, 그죠? 근데 뭐냐면 임수가 어디에서 사지에 들어갑니까? 장생, 임수가 신월에 장생하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쇠, 병, 사. 묘월에 임수가 사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음생양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수가 묘월에 사지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개수가 생겨난다 그러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장생, 개수가 여기 생겨난다 그러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해월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해월의 개수가 가장 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묘해미가 되는 겁니다. 묘해미. 해월의 개수의 발성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해월에는 육음이죠. 육음으로서 완전히 응축대가 있는데 개수의 발산작용이 어떻게 가장 강할 수 있냐는 거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것도. 여기 질문 있는 거 있습니까? 음생양사에 대해서. 요 시간 다 빼버리면 안 돼요. 한 번에 짚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자, 음생양사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음생양사가 아니고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생겨나고 뭐 음이 죽는 곳에서 양이 생겨나고 이게 아니고 양이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나고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생겨나요. 근데 그 양은 조금 다른 양입니다. 정화가 가장 강할 때 병화가 가장 강할 때 정화가 생겨나고 그러면 정화가 가장 강할 때 병화가 생겨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양간의 생성 원리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음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자, 양간의 생성 원리. 그럼 양은 어떻게 생겨나냐, 이거, 양은. 자, 그러면 좀 이제 양을 기준으로 양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 음이 생겨났다 그랬죠. 그러면 음이 가장 강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음이 가장 강할 때.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을목을 기준으로 봅시다. 을목은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생겨났죠. 그러면 이 을목이 가장 강할 때는 뭐가 생겨나냐, 이죠? 을목이 근록일 때. 자, 보세요. 그 을목이 여기서부터 인월에 장생했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그 을목이 4월에 근록이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나요? 경금이 생겨났죠? 음록이 가장 강할 때 이 경금이 생겨난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정화가 가장 강할 때는, 정화는 4월에 병화가 근록으로 가장 강할 때 정화가 생겨나는데, 그럼 정화를 기준으로 보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정화는 신월의 근록이죠. 신월에서 근록 에너지가 가장 강하죠. 그럼 신월에 뭐가 생겨났어요? 임수가 생겨났죠.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을목이 을목이 근록일 때 경금이 생겨나요. 그러면 목이 뭐로 바뀌어요? 목이 금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정화가 근록일 때 뭐가 생겨나요? 임수가 생겨나죠. 그러면 화가 뭐로 바뀌었어요? 화가 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신금. 자, 그러면 신금을 기준으로 보면 신금이 근록일 때는 경금이 근록일 때 신금이 생겨났죠. 그럼 신금을 기준으로 봅시다. 신금이 신월의 장생으로 생겨났으니까 신금을 이제 기준으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신금은 해월의 근록이죠. 그럼 신금은 해월의 근록일 때 이 뭐가 생겨나요? 임수가 생겨나죠. 간목이 생겨나죠. 간목이. 그러면 금이 뭐로 바뀌었어요? 금이 목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습니까? 개수죠. 자, 개수는 임수가 에너지로 가장 강할 때 개수가 생겨났죠. 그러면 개수를 기준으로 나가봅시다. 개수를 기준으로 개수는 해월에 장생했으니까 장생, 목욕, 관대, 근록. 그러니까 이 노래는 실제로 개수가 근록이죠. 이 노래 개수가 근록이죠. 그럼 개수가 근록일 때 뭐가 생겨났어요? 병화가 생겨났죠. 그러면 개수가 뭐로 바뀌었어요? 병화로 바뀌었고, 그래서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목이 을이 경으로 바뀌었고 신이 갑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임수로 바뀌었죠. 그럼 개수가 또 병화로. 그러면 목이 금으로 금이 목으로 또 보세요. 화가 수로 또 수가 화로 바뀌었죠.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음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 사계도죠. 이 사계도. 그게 이 사계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갑은 을로 바로 갔죠. 갑은 왜? 갑이 가장 강할 때 을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럼 을이 가장 강할 때는 왜 갑이 안 만들어지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순간은 그 길을 만들 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죠. 네.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을이 바로 갑으로 오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물질이니까 12개월 동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삼합운동 때문에 그래요. 삼합운동 때문에. 왜냐면 삼합운동은 뭐냐면 아까 해묘미 다음에 인호술, 인호술 다음에 사유축, 사유축 다음에 신자진, 그 다음 또 신자진 다음에 해묘미. 그래서 발산, 확산, 수렴, 그 다음에 응축, 응축 되면 다시 또 그 발산, 또 뭐 확산 이렇게 계속 이 방향으로 돌아가죠. 역방향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해묘미에서 신자진으로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간목이 아까 해묘미 운동한다 그랬죠. 간목이 해묘미 운동하니까 인호술 운동으로 바로 가죠. 근데 을목이 갑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호술 운동이 해묘미 운동으로 바로 못 가죠. 어떻게 되냐면 자, 간목으로 가려고 그러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자, 인호술, 경금 사유축, 그 다음에 신금 신자진, 다음에 해묘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을경신이에요. 이 갑을경신이 뭐냐면 그래서 사계도가 보면 갑이 가장 강할 때 을이 생겨났죠. 또 을이 가장 강할 때 아까 뭐가 생겨났어요? 을이 가장 강할 때 장생 목욕가인데 을이 가장 강할 때 경이 생겨났죠. 을이 가장 강할 때 경금이 생겨났죠. 그럼 경금이 또 가장 강할 때는 예, 경금이 가장 강할 때 경금이 4월에 장생했죠. 장생 목욕 간대 근로. 경금이 가장 강한 신월에 신금이 생겨났죠. 또 신금이 가장 강할 때는 신금이 어디에 장생했습니까? 신금이 신월에 장생했죠. 장생, 목욕, 관대, 근로. 신금이 가장 강한 해월에 또 간목이 생겨났죠. 그러면 간목. 또 간목이 가장 강할 때 을목이 생겨났죠. 요렇게 돌아가요. 갑을경신 돌아가요. 근데 이걸 삼합운동으로 보니까 간목,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을이 바로 갑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삼합운동 때문에 그래요. 삼합운동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육일로 돌아가죠. 그죠? 가을에서 봄으로 바로 안 가죠. 그 봄에서 여름으로 갔다가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그 다음에 겨울에 다시 봄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봄에서 겨울로는 안 가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목금을 기준으로 그렇고, 목금을 기준으로, 수화를 기준으로 또 보세요. 수화를 기준으로. 자, 임수가 가장 강할 때 뭐가 생겨났어요? 임수가 가장 강할 때